안녕하세요, 신여시입니다. 우리는 앞전 강의에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러리와 관련해서 버전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도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이런 소프트웨어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완성도가 높다고 하는 거는 내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고 버그도 없어요. 잘못 동작하는 이런 경우도 없는 이런 소프트웨어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모든 예외 처리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시각화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어떤 사람이 파이썬을 이용했었을 때 어떤 시각화 기능이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그림을 그리는 기능이 들어있는 라이브러리 또는 버그도 없는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일 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인데 처음부터 너무 완성도 있는 코드를 만들다 보면은 되게 산으로 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핵심 기능을 먼저 만드는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람도 먼저 내가 가장 필요한 라인 플롯,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있으면 이런 라인 플롯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원하는 기능 동작을 하니까 얘를 우리가 지금부터 파이썬 비즈, 자 파이비즈라고 부를 텐데 라이브러리 이름이었죠. 얘를 버전 1.0으로 우리 인터넷에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파이비즈 1.0이라는 버전의 라이브러리는 라인 플롯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번에는 스캐터 플롯,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방금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면 점들이 이렇게 찍혀있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스캐터 플롯을 추가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기능이 추가된 라이브러리는 지금부터 1.1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앞전에서 처음에 만들었었던 거는 버전 1.0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1.0에서 있었던 버그를 픽스해서 배포를 하면 우리는 인터넷에다가 배포를 할 때 버전 1.1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히스토그램 기능도 추가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버전은 지금부터 파이비즈 1.2라고 불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열심히 만든 사람이 만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버전이 나왔었을 때는 가장 자기한테 필요했었던 라인 플롯의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비즈 1.1 같은 경우에는 라인 플롯에다가 스캐터 플롯을 추가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이 추가됐다.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파이비즈라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랬을 때 어떤 코드에서 1.0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파이비즈 1.0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전 안에는 스캐터 플롯이나 히스토그램이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제가 파이썬 버전 1.1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라인 플롯이나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 이런 기능들은 들어있겠지만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기능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같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더라도 어떤 버전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얘네들의 이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인 플롯에 뭐 파라미터가 10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주렁주렁 쭉 달아가지고 10개 정도가 있었는데 우리 인공지능을 위한 파이썬 레벨 3에서 배웠던 것처럼 만약 어떤 파라미터 값,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i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티저 숫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0%는 100이라는 값을 넣는 거를 볼 수가 있어. 만약 관측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버전을 만들 때 지금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100으로 이렇게 입력하니까 얘를 그냥 디폴트 값으로 줘버려야지 라고 해서 여기다 디폴트 값을 새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라인 플롯이라는 함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클래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안에 불필요한 기능들을 제거해서 조금 더 가벼운 함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버전별로 이런 식으로 사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도 기능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의
버전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자료,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코드를 쭉 봤는데 여기에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네. 그런데 여기 버전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실 이 numpy 같은 경우에는 backward compatibility라고 해서 호환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동작하는 걸 여기서도 얘네들이 내가 얘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썼던 거랑 코드를 똑같이 유지를 잘해주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예요. 그런데 좀 이런 관리가 안 되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었을 때는 어떤 버전을 설치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지 이게 아니라 버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잠깐만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예시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어떤 사람이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파이비즈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새로운 코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파이비즈라는 거에 기반을 두고 파이파이라는 라이브러리 파이 차트를 그리는 걸 추가한 라이브러리를 새로 올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잘 봐봐요. 얘도 이제 버전이 있을 거고 얘도 버전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이 버전이 얘의 어떤 버전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친구 예를 들어서 이 파이파이의 1.5 버전은 파이비즈의 1.3 버전을 이렇게 가져와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 버전은 이 친구의 1.5 버전을 가져와 가지고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설치를 했었을 때는 만약 여러분들이 얘가 깔려 있으면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파이파이를 설치를 했었을 때 1.8 버전을 선택을 한다고 설치를 하고 얘를 만약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얘가 제대로 동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버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저마다 버그를 없앤다든지 새로운 피처, 기능들을 추가해서 이렇게 릴리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인 numpy, 그 다음에 matplotlib, pandas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버전들을 쭉쭉 릴리즈하면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새로 추가가 됐는지 what's new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버그 픽스가 어떤 것들이 됐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게 deprecated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지금 쓰는 버전에서는 없어진 겁니다.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어떤 기능들입니다. 이런 단어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참고 삼아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1.26.3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있는 이 버전을 메이저 버전이라고 불러요. 자, 메이저 버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 버전 이런 식으로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간단한 패치들을 진행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패치 버전 이런 식으로 불러준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접 scikit-learn이라는 제가 라이브러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scikit-learn이라는 공식 홈페이지 들어왔어요. 자, 보시면 여기 more에 있고요. 릴리즈 히스토리, 다시 말하면 버전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0.13, 0.14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메이저 버전이 여기서 한번 바뀌었네요. 그리고 1.0, 1. 쭉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 버전이 1.5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피처, 어떤 기능들과 그 다음에 리팩토링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코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전 버전에 있었던 버그는 어떤 것들을 수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지셔야 되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때 참고하는 자료에서 어떤 버전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된다. 이 개념을 본 강의를 통해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 강의를 할 때도 앞전에서는 이 라이브러리의 몇 버전을 썼습니다 라고 할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버전은 웬만하면 잘 맞춰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쓰는 거는 numpy, matplotlib, pandas, scikit-learn 이런 걸 쓰게 될 텐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backward compatibility, 다시 말하면 얘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썼던 코드가 그대로 동작하게 잘 유지가 되는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제가 쓰는 강의에서 버전을 맞춰주는 게, 제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의 버전을 맞춰주는 게 좋겠다라는 개념을 같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도 특정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의 버전이라는 개념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즉 가상환경, 이 강의 주제죠. 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아주 중요하니까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